안녕하십니까. 자,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물권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물권 변동은 성립요건지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를 부동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물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죠. 물론 여러분들은 2차 과목에서 공시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자세히 공부합니다. 거기서는 여기서보다 훨씬 자세히 공부하는데 그건 절차법이니까 절차에 관해서 주로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이 민법이 기본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튼튼히 해놓으면은 등기법이 아주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등 안 쉬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기본을 잡으시라는 거. 자, 우리나라의 등기제도의 특징이다 해갖고 정리해놨죠. 물권 변동은 성립요건주의고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 응지 원칙을 취하고 있죠. 물적 편성주의고 등기의 실질적 심사권은 없는 거죠.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 보니까 형식적 심사주의다 보니까 등기의 공신력이 부정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 거죠.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죠.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단독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전 등기라든가 판결에 의한 등기라든가 상속에 의한 등기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자, 원칙은 공동신청이죠. 자, 등기의 종류를 보면은 등기 사항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죠. 사실 등기와 권리 등기. 자,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등기를 사실등기라고 그래요. 이걸 표시등기 또는 표제부 등기라고 그래요. 우리 등기부에 표제부란에 기재하는 거죠. 이걸 사실등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권리등기는 사항란 등기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권리란은 갑구란과 을구란이 있잖아요. 이걸 사항란이라고 그러죠. 갑구란 사항, 을구란 사항. 갑구란 사항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기재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후 권리는 을구란 사항에 기재하죠. 그래서 갑구란, 을구란 등기를 권리 등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 물권이면서도 등기의 대상이 아닌 것이 있잖아요. 부동산 점유권이나 부동산 유치권 이런 것들은 등기할 길이 없죠. 물론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발생하죠. 그렇지만 처분을 하려면 등기해야 하는 거고 이건 전혀 등기 사항은 아닌 것은 아니죠. 등기해야죠. 발생하는 데는 등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등기 사항이 아니죠. 이런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이 등기 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 등기 효력에 따른 분류다 해서 종국 등기다, 본등기라고 그러죠. 본등기는 자 최초로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경정등기는 원시적 불일치를 잘못 기재했어요. 처음에 기재할 때. 그것을 바로잡는 거. 이걸 경정등기라고 그래요.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다 그러죠. 그 다음에 변경등기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됐어요.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를 변경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정이든 변경이든 어쨌든 간에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광의의 변경등기다 하면은 경정등기와 변경등기가 포함하는 거죠. 자, 말소등기다. 기존 등기 사항의 전부를 말소하는 거죠. 전부 말소등기는 있어도 일부 말소등기는 없다고 그랬죠. 멸실등기다. 등기부가 전부를 멸실하는 거. 부동산 전부가 멸실됐었다. 등기부를 폐쇄등기부로 만들어야죠. 이걸 멸실등기라고 그래요. 폐쇄등기부로. 자, 회복등기다. 잘못 말소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살려내야죠. 이걸 말소회복등기라고 그러죠. 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거죠.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현재의 소유자다 이러면 틀리죠.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 주등기와 주등기를 독립등기라고도 해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고 있는 등기죠. 그렇지만 부기등기다. 독립한 순위번호 없이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하는 형식의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그래요. 자, 등기 효력에 따라서 본등기. 본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 권리 추정력, 공신력. 공신력은 없다고 그랬죠. 부정된다고 그랬어요. 순위 확정력이다. 그 다음에 등기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대항력. 그 다음에 형식적 효력이다 해서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등기이라는 게 있어요. 무효인 등기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치 등기 사항에 있을 수 없는 다른 권리를 등기를 저지시켜 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 필지에 한 개의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야 하잖아요. 두 개 있을 수 없죠. 같은 범위에서는 지상권이 하나만 있지 않은데 그 하나의 지상권 등기가 무효가 됐어요. 이걸 적법한 절차로 말소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못 얻죠. 이런 것들을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래요.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에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요. 순위보존의 효력만, 본등기의 순위보존의 효력만 가지고 있지 권리변동의 효력이나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라는 거. 자, 가등기는 그런 것을 얘기했고, 우리 여기 기출 체크 문제, 우리 23회 기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자,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 변동은 소유권 이전 또는 유예에 한한다. 그러네요. 명인 방법은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임목 등기가 됐으면은 임목만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명인 방법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1번 맞았고 2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조건이 성취되면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당연 복귀된다. 말소 등기 이전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돼요. 이게 바로 물권 행위의 유인성 입장인 판례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인 관계가 실효화됐을 때 말소 등기 이전 등기 없이도 물권은 당연 복귀된다. 그러면 2번 맞았죠. 3번 등기부 취득 시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 원인이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는 없다. 등기부 취득 시가 완성됐어요. 등기부 취득 시가 완성됐으면 소유권 취득한 거죠. 그러면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고 원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상실된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았죠. 4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소유권 취득의 합의에 의한 직접 승계 취득자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 보전 등기는 유효하다. 자, 여러분들 신축 건물을 신축자가 보전 등기해야 하잖아요. 근데 미등기 상태에서 신축자가 매매했어요. 매매해서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매매했기 때문에 매수인 측에서 그냥 보전 등기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실체 관계가 맞잖아요. 진정한 권리자 명의로 권리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매수인이 원래는 이전 등기 받아야죠. 근데 미등기 부정상이다 보니까 자기가 보전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등기는 유효하죠.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다만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죠. 자,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니까 그 매수인은 자기가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걸 유효한 권리자임을 스스로 입증해야죠. 자, 아무튼간 등기는 유효하다. 4번도 맞았죠. 자, 5번 점유부 취득 시 완성된 후 이전 등기하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취득 시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담보권이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네요. 여러분들 점유부 취득 시에 의한 등기가 되면은 소급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럽니다.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소급표는 이 등기 명의자인 소유자와 취득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그럽니다. 제3의 권리자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나왔죠. 그 근저당권은 나중에 취득자가 등기하더라도 근저당권을 안고 승계하여 취득하는 거죠. 근저당권을 인수하여 취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죠. 소멸한다라고 나왔으니까 근저당권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근저당권을 승계하여 취득한다 이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네요.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라는 걸 감을 빨리 잡으시라는 거. 자, 우리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은 물권 변동이다. 150페이지로 넘어가서 186조를 보면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은 물권 변동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나오죠. 이게 성립유권주의, 형식주의다. 독일 민법주의다 해서 이걸 독법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에 현행 민법이 이걸 취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 1부동산 1등기 용지 원칙이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랬어요. 근데 1부동산인데 등기부가 이중으로 창설되는 것을 이중보전 등기라고 그래요. 중복 등기라고 그래요. 그 이중보전 등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나만 유효해야지 두 개가 유효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법서를 따릅니다.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든 상인이든 상관없이 원칙적으로는 먼저 한 등기가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차법서를 따른다.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가 무효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1부동산 1등기 용지의 원칙이다. 자, 표시에 관한 이중보전 등기는 실체법서를 따르죠. 표시에 관해서는 표제부 등기는 그래서 실제 관계가 맞는 등기가 유효하다 그러죠. 그렇지만 권리에 관한 이중보전 등기일 때는 동일인이든 등기 명인이 다른 사람이든 선등기가 유효하고 후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절차법설이다 그럽니다. 자, 뒷장에 넘어가서 그러면 뒤에 한 등기가 이중보전 등기가 무효인데 그 무효인 이중보전 등기에 대한 등기부 취득서는 부정된다는 거. 원래 등기부 취득서는 등기가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거든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중보전 등기에서 후등기에 대한 등기부 취득서를 인정하면 안 되죠. 왜? 등기부가 두 개가 유효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거. 자, 물권행위와 등기의 불일치다 해서 존재상의 불일치, 내용상의 불일치에서 존재상의 불일치는 이 뭡니까? 물권 변동이 물권 행위가 없는데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죠.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일치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인 없는 등기로서 그 등기는 무효니까 물권 변동 효력이 안 생기죠. 근데 거꾸로 물권 행위는 있어요. 물권적 합의는 있어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또 물권 변동은 안 생기죠. 왜? 등기가 돼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런 관계입니다. 내용상의 불일치다 해서 객체의 불일치. A라는 토지에 관해서 매매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등기는 B라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합의된 토지 A 토지와 등기된 토지는 불일치가 됐기 때문에 이건 물권 변동이 안 생기죠. A라는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없으니까 안 생겼고 B라는 토지는 매매도 없었으면서 원인 없이 등기가 됐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죠. 그래서 A 토지, B 토지 다 물권 변동은 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적 불일치다. 물권적 양과 이 등기된 양이 서로 간에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작은 것만큼 물권 변동이 생긴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작은 것만큼. 자, 그 다음에 10번 실제와 등기 원인이 달라요. 자, 여러분들 매매로 이전 등기를 했지만은 원인은 증여예요.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상속등기, 증여에 의한 이전등기 대신에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실체관계가 맞으니까 그 등기는 유효하죠. 유효하다는 거. 물론 적발이 되면은 여러 가지 벌금을 때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죠. 자, 무효등기 유효용이다.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활용하는 걸 유효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등기부상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유효용이 가능하죠. 물론 표제부 등기 유효용은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멸실된 건물의 보전 등기를 그 멸실된 후에 그 자리에 신축한 신축 건물의 보전 등기로 이용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용 못합니다. 표제부 등기 유효용은 안 되지만 권리등기 유효용은 가는 거죠. 등기부상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권리등기 유효용은 허용된다는 거. 자, 중간식약등기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중간식약등기를 여러분들 별표해놓고 잘 정리해 놓으세요. 여기 우리 152페이지 판례박스 중간식약등기에 관해서 잘 정리해놨죠. 이게 판례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이것 좀 정리해 드릴게요. 중간식약등기. 자, 이 중간식약등기는 자, 우리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의 이 토지를 을과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을이 미등기 상태에서 또 병한테 또 팔아먹었어요. 이걸 미등기 전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병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간다 한다면은 을의 등기는 생략되고 있잖아요. 이걸 중간생략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을은 세원이 노출이 안 되잖아요. 탈세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도 만연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연되면은 금지 규정이 있죠. 만연되면은 안 되니까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상 효력은 자,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이 병에게 병은 유효하게 취득하죠.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
유효하다는 거. 그러면 이게 금지되고 있음에도 이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은 이 규정은 단속 규정이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강행 규정 중에서 단속 규정 위반행은 벌칙이 부과될 따름이지 그 사법상 효력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 대신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형사처벌. 벌칙이 가능하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걸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병과 갑은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병이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자, 3자 간의 합의가 되면은, 3자 간의 합의가 되면은 최종 매수인, 합의 시에는 최종 매수인이 바로 병이죠.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이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최종 매수인이 병인데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럽니다. 3자 간의 합의가 됐을 때는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그러면 합의가 됐을 때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더라도 중간자, 의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거.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여전히 존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의가 없을 때는 직접 등기 청구권이 안 생기겠죠. 합의가 없는 경우. 합의 없는 경우에는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있으니까 이것을 등기 청구권은 대의 행사가 인정되죠. 자, 이 매수인은, 이 병은 을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죠. 대의 행사. 그러면 대의 행사가 인정되는데 대의 행사할 때는요. 중간 생략 등기 못 하죠. 순차 등기 해야죠. 을 앞으로 등기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받아야 하는 거죠. 대의 행사할 때는. 자, 합의가 없을 때는 이렇게 대의 행사가 인정된다. 근데 합의가 없는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합의 없이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돼 버렸다 그러죠.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된 경우, 생략 등기 된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되냐? 실체 관계가 맞죠.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가 됐죠. 이 등기는 유효하죠. 그러면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말소 등기 청구 못하고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이 등기는 그대로 유효한 거죠. 유효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은 이 토지가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이 중간 생략 등기가 만약에 된다면은 이거 난리 나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서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규제를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는 지역의 매매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가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도 부정된다는 거. 그래서 3자 간의 합의가 돼서 갑과 병 간의 토지 허가를 한번 득했어요. 받았어요. 받아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됐더라도 병은 등기는 무효다 그럽니다. 어떤 경우도 안 되죠. 어떤 경우도 안 되죠. 3자 간의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거.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그러면은 자, 을이 갑한테 가지고 있는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양도해 주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은 양도. 그러면 양도가 됐다는 걸 통지만 하면은 바로 양수인은 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못하죠.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2번 나왔죠. 양도 통지만 갖고는 안 되고 채무자가 누구냐면은 최초 매도인의 채무자의 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 양도만 이 통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즉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때 이 병은 갑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양수인은 동의가 없어서는 직접 등기 청구권 행사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간 매매 계약을 중간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특약을 맺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금 인상, 매매대금의 인상 특약을 맺었어요. 인상 약정시.
매매 대금의 인상, 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인상된 매매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매매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이 최종 매수인한테도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죠. 지금 대금 지급 시까지는 최종 매수인한테도 이 병한테도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 대금 지급할 때까지는 등기를 못 넘겨준다라고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럽니다. 물론 갑과 을 간에 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또 갑은 병한테도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죠. 자, 아무튼간 이런 것들이 중간 생략 등기의 주 내용이죠. 그 판례를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우리 기출 체크 문제 한번 볼까요? 기출 체크 문제. 우리 23위 기출 문제죠.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간의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합의가 됐다고 나왔죠?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중간 생략 등기 하기로 합의가 됐을 때 1번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즉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대로 존속한다고 그랬잖아요.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1번 맞았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행위 무능력의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됐어요. 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으면은 갑은 병한테도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죠. 자,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갑은 병 앞으로 격리된 중간 생략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자, 2번 맞았죠.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한테도 이전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죠. 나 대금 받을 때까지는 등기 못 넘겨준다라고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3번도 맞았죠. 4번 갑과 을과 병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이 등기 청구권은 양도가 됐더라도 이 채무자 갑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없더라도 라고 나왔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5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 갑을자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됐어요. 합의 해제됐으면은 갑은 병한테도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갑은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번이 틀린 이유가 이 최초 매도인 갑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직접 병이 갑한테 등기 청구권이 생기니까 둘이 합의가 됐고 둘이 합의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갑의 승낙이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만이 병이 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자, 우리 3번에 그 밑에 이제 3번에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자의 법적 지위다. 자, 여러분들 미등기 매수인은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어떤 법적 지위가 있겠냐, 뭐 어떤 지위로서 보호를 받냐, 이것이 종종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것 좀 별표해 놓고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서, 이거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소유권은 법률상 소유권은 부정되지만 사실상 소유권은 인정되죠. 미등기 매수인은 사실상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자로서 보호가 돼요. 그래서 제3자한테도 소유권은 주장 못하지만 점유권에 대한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제고 청구권 이런 것들은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매각되어 인도된 물건의 항변권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매도인이 소유권자예요. 법률상. 그럼 매도인은 지가 팔아먹은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매수인한테 행사할 수 있냐 이겁니다. 못합니다. 이 매수인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인이 법률상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매수인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한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은 아직 소유권이 등기해야 발생하니까 소유권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채권적 청구권은 이 10년 후 소멸시에 걸리는 거죠. 10년 후 소멸시의 대상이라는 거. 채권적 청구권은. 자, 그런데 10년 후 소멸시에 걸리는 건데 단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다시 인도받아서 점유하다가 제3자한테 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점유까지도 승계해 줬어. 제3자 전득자한테 넘겨줬어요. 그래도 이 매수인은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10년. 그렇지만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를 해서 점유를 승계해 줬어요. 그래도 점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것 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문제 잘 나오죠. 그 4번 얘기가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판례에서 매수인이 점유가 상실되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거기 나오죠. 기억번의 두 번째 줄. 미등기 상태로 부동산을 전매하여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는 이 뭡니까? 등기청구권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니은번.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니은번이. 자, 기출 체크 문제 볼까요? 이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가부 소유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은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자, 26기 기출 문제죠. 1번 가부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을은 이유를 제기하지 못한다. 아직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았으면은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권자예요. 그럼 매도인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때 이거 내가 산 건데 라고 이유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1번 맞았죠. 2번 X 건물로 인한 병의 토지의 불법 점거를 당하고 있다면은 병은 을에게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병의 토지에 지금 X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미등기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을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자, 미등기 매수인도 건물의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된다라고 아까 물권적 청구권에서 우리 여러 번 공부했잖아요. 미등기 매수인도 상대방이 된다. 그러면 2번 맞았죠. 3번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게 점유권에 기해서 점유하고 있었던 거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법률상 소유권은 없더라도 점유권은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 자, 4번을 보면은 을은 X 건물에 생긴 과실. 자, 여러분들 사실상 소유권자도 당연하게 사용 수익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생긴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죠. 그건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죠. 당연하게 사용 수익권이 인정되다 보니까 사서 사용하는 거니까 정당하게 사용권이 있는 거잖아요. 등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간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죠.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거 다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틀렸죠. 자, 이거 미등기 매수인한테 매도인이 잘 들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갑 앞으로 등기돼 있어요. 근데 을한테 팔아먹었는데 을은 미등기예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그랬죠. 매도인이.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이자한테 행사 못 하잖아요. 자, 미등기 매수인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사실상 소유권자니까. 근데 을이 병한테 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점유를 승계해줬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지만은 이 전득자한테도 반환 청구권 행사 못 하죠. 이 을이나 병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갑이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잖아요. 자, 갑은 을한테도 반환 청구권 행사 못 하고 전득자한테도 이 병한테도 반환 청구를 행사 못 합니다. 그럼 반환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틀렸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우리 등기에 대해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서 등기 후 종료, 등기 후 효력,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다 뭐다 이런 것들을 정리했어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이건 시험 문제가 또 한 문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쉬운 부분이니까 이거 놓치면 제가 볼 때는 아깝지 않냐. 이거 틀려줘서는 안 되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7조.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 187조. 자, 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187조를 보면은 상속, 이 공용 수용, 판결, 경매,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 처분을 하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나오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아야겠죠. 자, 잘 정리하세요. 우리 보세요.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다. 법률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겨요. 근데 처분을 하려면 자, 상속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취득하는 거지만 팔아먹으려면 등기해야죠. 처분 시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면서도 등기가 돼야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예의. 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점유부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요. 자, 평균공인에게 20년 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245조에 1항에 나오죠.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데도 등기가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등기해야 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우리 물권 변동은 187조는 지금 상속이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상속과 마찬가지로 포괄승계가 있잖아요. 회사 합병이나 또는 포괄 유증 이런 것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수용, 공용 수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수용과 합의가 되면은 수용 기일이라고 그러죠. 수용과 합의가 되면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결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판결의 종류는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형성 판결만 형성의 소를 내리는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요. 형성 판결만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와요. 공유물 분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상 분할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분할이라고 그래요. 소송상 분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협의상 분할은 등기해야 합니다. 그러지만 재판상 분할은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죠. 판결을 받았을 때 이게 바로 형성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그다음에 경매.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공경매를 얘기하는 거죠. 공경매만을 말한다. 경락대금 완납했을 때, 대금 완납 시에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죠. 기타의 법률 규정이다. 다섯 번째, 기타. 자, 기타가 뭐가 있냐? 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얘기할까요? 자, 신축 건물 등기를 요하지 않죠. 신축 건물. 그러면 신축 건물이 등기를 요하지 않듯이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벌써 3번이나 나왔죠. 우리 구분 소유권의 취득은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그 다음에 구분행위가 있으면은 이 구분 소유권은 구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구분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으면은 바로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는 거.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은요.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은 용익물권은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용익물권의 소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은 용익물권은 등기 없이도 소멸해요. 자, 피담보 채권이
담보 대상이 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이 변제가 됐어요. 소멸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담보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죠. 담보권은 소멸. 부종성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등기 없이도 소멸해버려요. 네 번째. 자, 우리 이 봅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물건은 용익물건이죠. 용익물건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죠. 자, 우리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발생하잖아요.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도 등기 없이도 발생하죠. 분묘기지권도 등기 없이 발생하죠. 등기를 요하지 않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혼동에 의한 물건의 소멸. 혼동에 의한 물건의 소멸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물건의 소멸. 우리 아까 얘기했죠. 물권행위 유인성설인 판례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말소 등기 없이도 이 물건은 이전된다고 그랬죠. 복귀된다고 그랬죠.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매도인에게 물건의 복귀는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된다. 이게 또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자, 우리 교재를 좀 확인해 볼까요? 상소, 포괄, 유증, 회사 합병도 등기를 요하지 않고 공용수용,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판결, 기타의 법률의 규정이다 해서 쭉 나왔죠. 자, 신축 건물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다.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등기 없이도 허가 없이도 건축자가 원시 취득한다는 거. 그러면 건물이라 하면은 세 가지 사회 통념상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87조 예의다 해갖고 156페이지에 자, 우리 점유부 취득 시에 의한 물건의 취득은 예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면서도 등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거기에 기출 체크 문제 27의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볼까요? 등기가 있어야 물건 변동이 되는 경우는 1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어 조정이 된 때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한다. 자, 이 조정에 의한 협의상 성립이 됐어요. 협의가 됐어요. 협의가 됐으면 조정에 의해서 협의가 됐더라도 여기 협의상 분할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등기가 돼야 한다. 협의상 분할은 등기가 돼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뭡니까? 이 등기를 해야만이 물건 변동이 생기는 거 1번이 나와버렸네요. 2번 건물의 소유자의 법정시한권 취득. 여기 법정시한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3번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 분묘기지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죠. 4번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경매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경매는. 그래서 등기가 필요 없고 법정갱신에 의한 전세권 취득. 자, 여러분들 건물 전세권에서는 묵시업갱신, 법정갱신 인정되는데 이 변경 등기 없어도 전세권 설정자는 물론이고 제3취득자한테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법정갱신은. 그래서 1번만이 등기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등기가 필요 없는 거네요. 답이 1번이죠. 자, 등기 청구권이다 나오죠. 4번.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빨리 이전 등기 해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그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자,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행사하는 것도 등기 청구권이지만 거꾸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빨리 등기 받아가세요. 이걸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등기 청구권의 일종이죠. 그러면 등기 공무원한테 이렇게 등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등기 신청권이라고 그래요. 그것과는 이것과는 틀리죠. 사법상 권리니까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상호 간에 주장하는 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등기 공무원한테 이렇게 등기해 주시오라고 요청하는 걸 등기 신청권이라고 그래요.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은 구별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뒷장에 넘어가서 우리 법적 성질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서 등기 청구권. 자, 매매계약이 법률 행위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건데 소유권이 없으면서 등기 청구권이 생긴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점유부 취득시효나
점유부 취득 시에도 마찬가지죠. 20년 동안 점유가 됐다 해서 등기하기 전에는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 건데 그게 바로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부동산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임차권, 환매권 자체가 채권이니까 당연하게 채권적 청구권이죠.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돼서 시정하는 등기 청구권, 진정 명의의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회복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이 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진정한 소유권자에 의해서 행사되는 거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자 여러분들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 발생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상권을 양도하려면은 처분을 하려면 등기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지상권이 있어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는 건데 다만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안 걸려요. 또 하나 차이점은 채권적 청구권은 미리 하는 등기로 본등기 앞서서 미리 하는 등기로 가등기 대상이 돼요. 그렇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길이 없죠. 가등기 대상이 아니죠.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 자, 등기청구권은 대의 행사도 가능하고 등기청구권은 소멸해서 아까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후 소멸시에 걸리는 거지만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거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 밑에 기출 체크 문제 볼까요? 등기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다른 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이게 바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하기 위한 본등기 청구권.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이죠. 가등기는 다 채권적 청구권이 가등기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매매계약이 취소로 인한 매도인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죠.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돼서 시정하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시효 취득에 의한 등기 청구권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이고 중간 생략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 매도인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이죠. 매매 원인에 의한 등기 청구권이니까 그러면 성질이 다른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3번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나머지는 다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우리 참고해서 등기 후 추정력이라는 거라고 나오죠. 등기가 돼 있으면은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걸 등기 후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자, 이 등기 후 추정력은 자, 우리 이 뭡니까? 전 소유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전 소유자한테도.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죠. 등기 후 추정력은. 자, 그다음에 이 등기 후 추정력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 강하게 추정이 돼요. 강하게 추정돼요. 그다음에 추정력이 부정되는 거 나오죠. 자, 가등기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죠. 그다음에 원인 없이 부적법한 말소된 등기. 자,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이 뭡니까? 등기 후 추정력이 부정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이 명의인이 다른 이중 보전 등기, 후 등기에 의한 등기 후 추정력은 깨지죠. 그렇죠? 그래서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다든가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은 등기 후 추정력이 깨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추정력의 범위다 해서 등기 후 절차 후 적법 청력, 등기 원인 후 적법 청력 이런 것들이 등기 후 추정력이죠. 자, 우리 이 표제부 등기, 표시 등기 후 추정력은 인정이 안 되죠. 깨지죠. 표시 등기.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159페이지로 넘어가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으면은 적법한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등기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된다 그러죠. 그런 거.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돼요. 가등기는 어떤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된다 이러면 틀려요. 가등기 추정력이 깨진다는 걸 꼭 좀 면대 두시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신축권자가 보전 등기해야 하는데 신축권자가 아닌 자가 보전 등기했어. 이 등기 부동산은 매수인이 보전 등기했어. 그 등기는 실체관계가 맞으니까 유효하지만 등기 후 추정력은 깨진다고 그랬죠. 등기 후 추정력은 깨진다는 거. 그러면 등기를 열람해봤으면은 등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걸로 악의로 추정되고 등기를 열람해서 그 내용을 실려고 거래한 자는 선의 무과실로 추정된다 그럽니다. 그 내용 이의 것은 모르고 있는 걸로 그게 가짜인 등기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걸로 선의 무과실로 추정된다 그럽니다.
자, 우리 기출 체크 문제. 등기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예, 적법한 절차로 등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1번 맞았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한테도 이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 소유자한테도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거. 그러면 2번도 맞았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은 회복 등기 경유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럽니다.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해요. 등기한 경유를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해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깨지는 것이 아니다. 4번 맞았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가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5번이 추정된다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네요. 5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참고해갖고 가등기가 나오는데, 자, 가등기는, 자, 우리, 이 본등기 하기 전에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등기인데, 예비등기 가등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 보존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가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은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했다든가 가처분 명령서를 첨부했을 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고치는 절차다 해서, 자, 우리 제3자에게 등기가 중간 등기가 넘어갔을 때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한테 청구해야지 지금 현 소유자한테 청구한다 이러면 틀리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전 소유자,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되면 그 중간에 제3의 등기는 직권말소가 된다 그러죠. 중간에 제3의 등기는 직권말소가 된다는 거. 자, 가등기 효력은 청구권 보존의 효력이 있지, 가등기만 가지고는 본등기 하기 전에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런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도 없고, 자,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추정력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자, 가등기도 가능해요. 가등기 이전 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의적으로 여러분들 채권을 담보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우리 특수한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담보 목적 가등기라고 그래요. 이것은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민사특별법에서 공부하는데, 예비등기 가등기와 담보 목적 가등기는 공부상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이 이 가등기만 돼 있으니까 구별이 안 된다는 거. 자, 이 오늘 공부는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우리 동사는 물권 변동과 물권의 소멸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이 동사는 물권 변동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잘 등장하지 않아요. 부동산 쪽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가볍게 처리하세요. 동사는 물권 변동은 다음 시간에 중요한 것만 가볍게 타치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점유권 파트로 쭉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자, 우리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등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가 해야 하는데, 그 등기 청구권 이런 것도 공부했고, 중간 생략 등기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자, 우리 187조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내용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기의 추정력과 가등기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등기의 추정력이나 가등기도 종종 시험 문제화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판례 참고 판례 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 놔야 합니다. 자, 아무튼간 오늘 중요한 것들이 꽤 많이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라는 거. 자,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